제가 만나게 되는 되게 여러 케이스들이 있어요. AMH가 굉장히 낮아요. AMH가 0.5 정도 되는데 난자가 한 13개, 15개 채취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AMH가 높은데 난자가 잘 안 나와요. 1.3 정도 되는데 난자가 아무리 해도 5개 진짜 많아요. 8개밖에 안 나오고 배아도 썩 좋게 나오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AMH도 낮고 난자 수가 적게 나와요. AMH가 0.2, 0.1 이런데 난자도 그러니까 1개, 2개, 많아봤자 3개가 나오는데 그 나오는 각각의 난자들이 다 상급 배아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AMH가 높고 난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배아질이 떨어져요. 난자가 한 번에 30개 정도 자라서 20개 정도 채취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온 난자를 보니까는 오일배양 5개가 안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난소가 기능을 잘 하고 있는 걸까요? 난소가 기능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의 정의는 뭘까요? 과연 AMH가 높은 걸까요? 혹은 난자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것보다는 난자가 질이 좋아지는 게 더 중요할 겁니다. 배아의 외관상 등급이 좋은 게 좋을까요? 외관상의 등급보다는 DNA나 유전자량의 그리고 염색체의 기능이 더 좋은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목표로 삼아야 될 내용은 뭘까요? 바로 각자 난소의 상황 내에서 가장 좋은 배아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입니다. 저 이번에 난자가 12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호르몬 써도 18개 나오는데 왜 저는 12개밖에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냉동 10개가 생겨서 그게 하나도 임신이 안 되는 것보다 좋은 애 하나가 나와서 임신 성공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좋은 배아 만드는 것에 집중해주세요. 개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소가 잘 기능하고 있다는 걸 외관으로 봤을 때 뭐가 잘 기능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매달 규칙적으로 잘 배란하는 거. 자, 무배란 생리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적으로 생리하고 있는데 무배란인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두 번째, 적절한 양의 자극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과배란에 잘 반응을 해서 한 번에 채취하는 난자의 수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나온다. 그리고 저자극으로 들어갔을 때 3개에서 5개 정도 이 난자가 잘 성장이 되는 거. 그리고 성숙된 난자가 많이 나오는 거. 채취를 했는데 미성숙이거나 수정을 할 수 없는 상태, 분열이 되지 않는 상태의 것이 아니라 성숙된 좋은 난자가 잘 나오는 거. 그리고 채취한 난자가 로스가 많지 않게 배아가 만들어지는 거. 한 8개 정도가 채취가 됐으면은 그래도 5-6개 정도 만들어지는 정도가 일단 좀 더 좋은 상태의 난자와 정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일배양이 많이 나오는 거 훨씬 좋죠. 자연적으로 임신이 시도가 되면은 그 정자나 난자가 훨씬 편안한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막이 두터워지면은 그 자라난 내막에서 영양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몸 안은 실험실보다 훨씬 더 정자나 난자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한 정자 난자라고 하더라도 뱃속에서는 훨씬 더 잘 됩니다. 시험관으로 시도를 해서 실험실로 이걸 꺼내고 나면은 굉장히 하드한 상황이 되거든요. 아무리 영양물질을 넣어주고 한다고 해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 5일간의 시간을 밖에서 잘 버틸 수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질 좋은 배아가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일배양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세포의 질이 좋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우리가 갈 수 있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소가 잘 기능하는 것의 핵심. 자, 난소의 기능이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은 거. 너무 낮다는 거는 난소 기능 저하를 의미하죠. 난자 의미하죠. 26일보다 짧은 생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FSH 수치가 올라가고 난소의 노화가 빨리 가속이 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 이제 폐경을 향해서 좀 더 빠르게 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소 기능이 너무 높다는 거는 보통은 기준보다 더 높은 상태, 다낭성 난소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규칙적인 배란성 생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선결되어야 될까요? 자, 이게 핵심이죠. 일단 난소는 크게 산화 스트레스에 약한 세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성에 약합니다. 세 번째, 난소는 반쪽사이 세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세포들보다 산화가 잘 일어나고요. 그리고 독성이 훨씬 더 취약하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자의 나이는 내 나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임신 시도를 시작해 주셔야 돼요. 나이가 30살짜리 사람인 경우에는 난자도 30살이고요. 40살짜리 사람인 경우에는 난자도 40살짜리 난자예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임신 시도해야지. 그러면 병원 가야지. 바로 다음 달에 시험관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충분하게 몸을 잘 만들어서 임신을 시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간이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난소에 좋은 것을 몸에다 공급을 해주고요. 내가 먹은 좋은 영양소, 좋은 재생인자, 좋은 성장인자들이 난소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뚫어주는 거예요. 좋은 요소를 난소로, 자궁으로 잘 이끌어주는 게 좋은 난자를 만들고 좋은 난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